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군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모르겠는 인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가? 능지가 부족하신 건 아니고 능지가 근데 무슨 말이에요? 지능. 지능, 네네. 능지. 능지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지. 요새 인터넷에서는 능지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인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2019년 6월 오호. 넷플릭스에서 에반게리온 TVA와 극장판 2개를 공개를 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에반게리온을 새롭게 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요즘 세대들이 이제 에반게리온이 어떤 작품이다 라고만 알고 있다가 처음으로 접하니까 뭔가 되게 새로운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반게리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저희만의 또 다른 해석, 그리고 에반게리온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가이낙스, 네, 였죠? 그렇죠. 가이낙스에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새롭게 제작된 신극장판은 이제 스튜디오 카라로 네. 이전을 했습니다. 안노가 이전한. 안노 히데아키가 감독이고요. 그리고 네. 캐릭터 디자인은 사다모토 요시유키입니다. 에반게리온은 일본 TV 도쿄에서 95년부터 96년까지 총 26부작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넷플릭스 통해서 이 TVA가 다 공개가 된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면서 새로운 논란들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예, 몇 가지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엔딩곡인 Fly to the Moon. 이게 나오지 않았다. 네. Fly me to the moon, let me see a moment star. 요것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일단 저작권 때문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외국까지 쓰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본 내 한정으로 네. 일본에서 넷플릭스를 접속하셔서 이제 에반게리온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외 국가에서만 안 나온다는 거, 번역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 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기존에 알고 있던 에바를 즐겼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특히 팬들이 가장 못 참은 번역이 바로 카지 형님. 신지가 원래 타인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몸모상, 그러니까 그쵸. 몸모씨 하고서 이제 거리를 두는 그 말투를 하게 되는데, 미사토 대위님, 리치코 박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카지 형님. 뜨거운 열혈남아로 그쵸. 바꿔버렸죠. 물론 신지가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른이기는 해요. 하지만 보자마자 카지 형님. 이제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빠라고 부른다던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문화 차이를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약간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아스카가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네. 연인적인 그런 레벨을 맞추려고 자꾸 그러는 건데, 그런 너무 것도 연하로만 안 보이고 싶어서. 그쵸. 그런 거를 좀 너무 이렇게 무시한 번역이라서 약간 장미하관이 됐군요. 오빠라고 좀 불러다오. 넷플릭스 번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봤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번역이다. 그리고 이제 사다모토 요시유키가 그린 신장판이 넷플릭스 방영에 맞춰서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하. 저도 이거 샀거든요. 근데 아직 뜯지 바로 샀네. 못했거든요. 네. 어떻게 다 나왔어요? 아니면 일단 아니, 일단 새 것만 나왔어요. 이분 그림체는 진짜 뭔가 설레이게 하는 게 있어요. 세기의 글로벌 메가 히트작 레전드 애니메이션을 만화로 만나다 새롭게 단장한 신장판 발매. 일단은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처음 이 에반게리온을 접하신 분들이 또 순서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부터 봐야 돼요라고 자주 물어보시죠. 네네네. 대형 팬더에서도 뭐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리면, TV판 1편부터 24편까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데스 앤 리버스, 그러니까 사도 신생편, 네. 요거 한번 극장판 보시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보신 다음에 TVA 25, 26을 같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멘붕이 덜해요. 근데 만약에 진정한 What the fuck 이거를 이렇게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순서대로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TV판 1편부터 24편까지 보신 다음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극장판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믹스랑 신극장판은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 보신 다음에 맞아. 그 다음에 뭐 코믹스를 먼저 보시든 신극장판을 먼저 보시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기왕이면은 완결된 게 만화책이기 때문에 만화책 먼저 보시면 좀 더 기다리긴 수월하다. 다른 엔딩이기 때문에 좀 골라보는 루트를 선택하는 느낌도 있고, 엔드 오브 에바 시점에 있었을 때 신지나 캐릭터들의 내면 상태를 표현한 게 TV판이다. 그 바깥에 있었던 것들이 엔드 오브 에바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좀 주된 해석들이 많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에반게리온 편했을 때 사실 극장판이 언제 마지막으로 끝날까? 네. 저는 2018년 얘기했었고 아마 네. 한 2022년? 뭐 이렇게 그쯤 얘기했던 얘기했죠. 것 같은데 둘 다 틀렸고요.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신극장판 네. 영상이 어제 새로 공개됐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전반적으로 사도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야시마 작전에 썼던 네. 그런 기술을 쓰면서 공격을 하고 또 전함들이 방패가 되고 뭐 이런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에반게리온 Q에서 보셨던 그런 에바의 그 파츠들을 떼운 듯한 네. 뭐 그런 또 사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마리가 그걸 이제 에펠탑을 통해서 네, 그렇죠. 딱 꽂아 넣어가지고 시계추 공격을. 네네네 그래서 물리치게 되고 빌레가 네르프 네. 유럽 지부를 수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네. 거기서 확인했던 2호기를 복구할 수 있는 네. 이 에바의 예비 파츠들을 발견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극장판 아예 초반일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아스카, 신지, 레이가 그 Q 때 이렇게 떠난 이후에 네, 못 못 찾은 찾았어. 것, 못 찾았어. 네,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아스카, 레이, 신지를 만나가는 과정이 이번에 그려지지 않을까. 네, 거기까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자, 그러면 에반게리온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반게리온 정말 어려운 애니메이션인가?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에반게리온을 뭐 그때 봐도 모르겠고 지금 봐도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 생각보다 쉬운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게 보자면 한없이 어렵게 볼 수 있고, 쉽게 보자면 한없이 쉽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 블로그나 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 다양한 해석,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놓으신 분들의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하고 단순하게 봐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뭐 요 정도가 제가 느끼는 어떤 주제의식. 누구나 다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정립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순하게 이해가 되기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작품으로서의 좋은 기능을 하는 거는 재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지,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지금도 회자되는 명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투씬보다는 일상씬이 항상 더 재밌었습니다. 그건 전에도 한번 얘기하신 거라서. 네, 자를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예측하지 말아요.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저번에 뭐 자를 거지 했다고 다 잘랐더만. 널 그냥 지금 LCL의 바닷속에 그냥 하나의 그냥 없는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진짜 흐야합니다. 인성 보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야나미 모습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모습으로 할 거예요. 아, 미쳤나봐. 진짜 너무 싫다. 그러니까 네가 사도라는 거야. 우리 시대에는 분명히 어려운 애니메이션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정보량의 제한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거짓 정보가 진짜 많이 돌았어요. 지금은 에반게리온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그 의미, 그런 분석들이 너무 많아서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애니메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86년생이니까 네. 한 90년생에서 2000년생까지는 이제 또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왜냐면 보고 자란 것들이 다르고 접한 정보량이나 교육의 환경, 뭐 교육받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몇몇 개는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네. 그런 의도적으로 숨긴 것들 외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은 확실하게 어린이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네 확실해요. 정말 청소년들이 보고서 뭐 본인의 그 동질감을 신지에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정확하게 이 전체적인 드라마나 이 전체적인 구성이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된 상황에서 이 넷플릭스에서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다가올 맞아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신지가 극장에서 네. 처음엔 죽은 눈으로 가만히 있다가
뽀뽀하는 거 보면서 눈에 생기가 싹 돌거든요. 맞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에반게리온 봤을 때 죽은 눈으로 이렇게 싹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생동감이 도는 눈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봤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예전은 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아스카는 신지를 정말 사랑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요즘 세대 분들은 아스카는 신지를 정말 싫어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스카나 신지나 둘 다 사랑은 아니다. 또래 집단에서 이성 친구가 있을 때 나오는 어떤 호기심?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호기심, 유혹, 사랑이 아니다. 호감이 사. 그 정도인 느낌으로 저는 좀 판단했고요. 사랑까지 부를 거는 결코 아니다. 둘이 키스를 한 번 했잖아요. 네네네. 그 키스가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키스는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 보통 남자랑 여자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 겪는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쏟을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그 친구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지를 사랑했던 건 미사토지 않을까. 전 카오루요. 정말 단시간이었어요. 내면을 보고 사랑은 카오루였다. 아 미친. 아이시테루 아니에요. 스키다요예요. 봐봐요. 아이고 참나. 봐봐요. 미사토가 네. 그렇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손을 뿌렸던 건 신지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네, 이렇게 했던 거는 신지예요.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미사토가 바라본 신지가 미사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미사토가 신지를. 그 신지가 유일하게 내 마음을 배반했겠다. 하면서 화냈던 건 카오루에게 유일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화냈던. 네네. 그래서 카오루는 사랑에 가깝지 않은가. 인썸이 말하는 부분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카오루. 사랑은 카오루였다. 그렇죠. 예. 그렇게 부정할 수 얘기하면- 없는 게 슬프네요. 네,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럼 정크는 아스카가 진짜로 신지를 좋아했다고 생각하나요? 기대고 싶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네요. 사랑이든 사랑이 아니든 기대고 싶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진짜로 그런 게 없다. 이성에게 기대고 싶은 거랑 좀 다른 거. 그런데 카오루군은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네네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카오루는 신지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신지가 본이든 타이든 이제 아스카의 마음을 배신을 했었고, 그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아스카가 상처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카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온 순간부터 계속 신지와의 약간의 그 경쟁이었거든요. 이 에반게리온이 전체적으로 신지의 자존감 살리기 프로젝트였다고 하면은, 근데 아스카는 계속 자존감이 깎여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증명해야 되고 심지어 외지에서 온 거고. 그렇죠. 처음에는 나랑 똑같은 친구,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요 정도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낮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베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자기가 여유가 없어지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가지 않았을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만 열어준 것이지, 네. 이 둘이 남아서 사랑을 하고 뭐 인류가 번창했다 이런 아담과 이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둘 다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LCL의 바다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사랑하지 않았다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극장판과 만화책은 달라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극장판과 TVA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카오루는 한결같습니다. 단 만화책에서는 신지한테 한번 멱살 잡힙니다. 네, 그렇게 안 돼. 한 번만 더 그때 치고 얘기하면 이빨을 부러뜨릴 줄 알아.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주제, 신지는 정말 찌질한가? 내가 14살 때를 생각하면 작중이 신지 14살이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신지의 행동이 오히려 이해 못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아하. 생각보다 TV판 내에서 신지의 어떤 감정 표현이 풍부해요. 진짜 생각보다 풍부합니다. 마냥 찌질한 아이가 아니에요. 소심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고 친해지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비아냥도 잘 냅니다. 항상 신지가 처한 상황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어른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본인이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계속 주어졌어요. 구하고 싶었는데 친구를 구하지도 못했죠. 뭐 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탔죠. 뭐 탔는데도 뭐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웅크리게 된 거지, 저는 찌질해서 본성이 찌질한 아이는 결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너무 지나치게 찌질하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 나이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찌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를 놓고 볼 때 전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한 일본이 그 경제적인 거를 수복해 나가는 과정과 이제 거기서 그 경제적 부흥까지 가는 네. 그 세대, 그리고 버블 경제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난 세대들의 그 이야기,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전쟁적인 얘기 이후에 있던 그 세대들의 이야기가 건담이나 네. 이제 아키라 같은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반게리온은 버블 경제가 일어나면서 암담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지금 20대에서 30대가 이 신지의 상황과 가장 많이 맞물려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미 공황이 왔고,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나한테 기적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원하는 틀에서 요 방향대로 움직이길 원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내가 이거를 할 자신도 없고, 근데 계속 강요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담아낸 게 그 이카리 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에반게리온에서 보면은 은근히 많이 나오는 대사가 이겁니다. 남자라면 해야지. 남자라면 그 정도는 해. 남자가 왜 그것도 못해? 가장 신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호감 샀던 화의 제목 자체가 남자의 싸움이에요. 그 역할론을 되게 많이 강요받는 게 있어요. 이 그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파일럿이기 때문에, 너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남자기 때문에, 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라면서 뭔가 자꾸 역할을 계속 주어주는데,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14살 소녀는 너무나 나약한 그런 시기고, 뭔가 자신이 해낼 수 없는 가장 발달하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반항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게 폭주한 형태로 또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어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지만 어른들이 만드는 루트대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현실적인 태도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게 에반게리온이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이카리 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찌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때 이카리 신지였다. 아,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엔더웨어에서 그런 거 14살은 찌질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찌질하지 않았다. 다만 그 시기에는 누구나 겪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사도랑 이 에바 파일럿들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점점 사도도 진행되면서 에바를 이해하려고 하고 인간을 좀 이해하려는 지능이 조금씩 싹 트잖아요. 공격 방법을 바꾼다든지 정신적인 공격을 건다든지, 그리고 이 친구들도 점점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인간과 사도는 기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닮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사도가 괴물의 형태에서 점점 이해할 수 없는 형태, 네. 그러다가 결국에 인간의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은, 네. 우리가 어릴 때 받는 공포나 상처에 대한 존재들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엔 상처를 주는 건 사람이다. 가장 마지막 사도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뭔가 알 수 없는 괴물, 알 수 없는 뭐 매체, 미디어, 어른들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갈수록 그 어른들도 인간이었고, 그리고 내 주변인 사람들도 인간이었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존재라는 아이러니, 요거를 표현한 게 이제 에반게리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AT필드 잘 간직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어. 도망치면 안 돼. 니게 치다매요. 니가 치다매요. 비싸도싸. 니가 치다매요. 비싸도싸. 도싸. 또 말해. 까지 형님. 가지 형. 까지 형님. 마음을 배신했겠다. ADBC